아니, 그것도 정치인 얘기로 넘어가죠. 뭐. 경기도의 이재명 지사는 현직이 지사시죠. 그런데 딴 일 때문에 엄청 바쁘시네요. 수사 상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지사 경찰 고소하겠다. 이어서 언론사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온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경찰을 고발하면서 검찰에는 또 공정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경찰 고소, 언론사 공개 사과 요구, 이재명의 승부수인지 아니면 무리수가 될지, 신체 검증했다, 점도 없고 점 뺀 흔적도 없다. 경찰은 여배우 스캔들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으로 검찰에 넘겼지요. 그러자 이재명 지사 누명을 벗어 다행입니다. 또 이명박 박근혜 때도 이러지 않았다. 세옹지마 사필 규정이다. 이렇게 경찰 수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경찰이 친형 강제 입원 등 3개 혐의에 대해서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 마땅치 않은 모양이에요. 짜맞추기 수사다. 그리고 직권남용이다. 고발장을 보완 후에 내일 경찰서장 등을 고발하겠답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지사 측에서 KBS가 선거 전에 가짜뉴스를 보도했다 이래가지고 KBS가 내용은 이렇습니다. 성남시가 대면 진단 없이, 이게 이제 정신과 질환을 앓는 사람들 병원에 넣을 때 꼭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대면 진단 없이 친형을 강제 입원시켰다. 이렇게 보도를 했다는 거예요, KBS가. 그러니까 이거 허위 보도다. 공개 사과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상황에서 김부선 씨는 전 여기까지 오길 원치 않았습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했고, 이재명 측에서는 이재명 경찰 고발, 검경 언론에 대한 경고다. 경찰은 수사 공정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출석한 지 10시간이 조금 넘었습니다. 소회부터 묻겠습니다. 네, 뭐 있는 사실대로 충실하게 잘 설명했습니다. 뭐 고발 사건이 15건이라고 하는데 실제 내용이 있는 것은 6건입니다. 거의 다 객관적으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는 아주 간단하게 끝났고, 다만 강제 입원 주장과 관련해서는 그게 과연 적법한 공무집행이냐 아니면 절차상이나 판단이 문제가 있느냐에 대한 법리 논쟁이 상당히 오래 갔습니다. 뭐 형님에 대한 강제 입원은 우리 형수님께서 하신 건 세상이 다 아는 일이고, 이제는 이 일은 그만 좀 남겨두고 경찰의 판단 또 검찰의 판단에 남겨두고 도정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좀 가장 좀 이렇게 논쟁이 좀 있었던 사안은 어떤 거 있어요? 제일 힘든 거는 2012년 당시에 형님께서 과연 정신질환으로退院을 해야 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할 사유가 있었느냐라는 게 논쟁거리였습니다. 그런데 형님은 이미 2002년에 정신과 치료를 실제 받았고 2007년에도 조울증이 있었다고 형님 스스로도 인정하시고, 정신과 전문의가 다 평가 의견을 냈었고, 또 그 해에 뭐 거의 수백 건의 폭력행위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당시에 정신질환으로 자기 또는 타인을 해야 할 위험이 있다고 할 뿐만 아니라 그 위험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이미 뭐 몇 차례 경찰이나 검찰에 스크린이 있었는데도 이제 와서 강압적인 수사를 통해서 참고인들의 진술을 좀 왜곡하고 또 있는 사실을 빼고 없는 사실을 과장해서 압수수색까지 하는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 같은데, 오늘의 조사로 이런 문제들이 다 종결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게 법적인 문제 접근도 중요하지만 정치적으로 우선 두 분 정치인이 보시기에 차명희 전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제가 이 말씀하기 전에 네. 제작진에서 저한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네. 제가 한번 이제 이재명 지사한테 700만 원을 물어준 경험이 있어서 참 조심하라고. 그래서 제가 말을 조심하겠습니다. 그 이재명 지사는 특징이 뭐냐? 아주 제가 볼 때 전략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상황을 본인이 볼 때 내가 여기서 지금 밀리면 나는 오히려 낭떠러지로 떨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자전거 페달을 계속 밟아야만 내가 안 쓰러지지. 예, 그래서 지금 자전거 페달. 이재명 지사는 지금 어떤 식이냐.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해가지고 지금 그 여권 내부에서 어떤 권력 투쟁임을 이것을 직감하고 실제 여권 내부와의 투쟁에 이미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이 그림에 의하면 누군가가 지금 자신을 견제하는 이제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경고를 하면서 물을 확 뿌렸는데 여기에 뒤따라가던 경찰과 그다음에 언론, 방송 카메라죠. 예. 까지 지금 이렇게 물이 지금 튀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정치적인 해석이셨고 김영주 저도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공정한 수사를 해야 되고 받아야 되는 차원인데요. 우선 이 방금 부천의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전략가입니다. 네. 이재명 지사는. 그래서 또 민영방송, 공영방송 이런 얘기까지 써가면서 네. 내 이름 분명히 공개사과요. 얘기하지 뭘. 네. 네.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예, 예. 한편으로는 또 거기 새로운 사장진이나 개편 과정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본인한테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전선을 넓히고 있다 예. 지금. 그다음에 이제 경찰과 검찰의 갈라치기 이런 부분들이 좀 갈라치기 있어요. 그런. 예.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일정한 여러 가지 경찰은 경찰대로, 검찰은 검찰대로 고민해야 될 여러 가지 지점들을 만들면로써 이 12월까지 국면들을 조금 자기 주도로 가져가겠다는 그런 의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 변호사님, 12월 넘어가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일단 선거법 관련해서 지금 얘기되는 잠깐만. 것은 12월 13일까지 기소를 해야 되니까 예, 예. 일단 1차적인 판단은 그때 난다고 봐야 되는 게 맞고요. 예. 근데 이제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게 예. 친형 그 정신병원 강제 입원 관련해서 예. 일단은 뭐 시장이든 어쨌든 자치단체의 장이 예. 그런 그 정신적 위험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판단해가지고 의뢰를 해서 전문의에게 의뢰를 해서 입원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예, 이제 예. 그런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다가 예. 그 뭐 전문의에게도 대면을 시켜서 보고하다가 이제 중단했다는 거예요. 본인 얘기는. 그렇다면 중단을 했기 때문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라고 하는 건 미수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이거는 아예 죄도 안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경찰에서 송치하면서 기소 의견을 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건 나에 대해서 상당히 모욕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경찰이 좀 하는 것이 좀 억울하고 부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예. 누구라도 이재명 지사가 아니라 누구라도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를 받으면 항상 자기에게 좀 불리하게 수사를 하는 것 같아요. 느낌상. 네, 그렇겠죠. 그렇기 그거는 때문에 뭐 조금 더 예민하고, 인지상정이죠. 예, 조금 예, 예. 예민하고 그래서 이제 경찰에 대해서 조금 절차적으로 좀 더 잘하라는 의미로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또 예. 그런 걸 함으로써 검찰도 예. 한 번 더 뒤돌아보게 되는 그런 효과를 노리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그 이재명 지사가 이제 여러 가지가 억울하고 속상하겠지만 아직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경기도지사라고 하는 공식적인 자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이렇게 경찰에 대해서 막 뭐 비난까지는 할 수 있을지언정 고발하거나 이런 거는 좀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오늘 뭐 하는 것처럼 얘기하다 하루 미뤘잖아요. 네, 그래서 하루 지금. 미루긴 했는데 이제 가급적이면 저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예, 예. 이제 그렇게 되면 당연히 검찰이나 경찰도 아직 정확하게 끝난 게 아니니까 그렇죠.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소시효 얘기하는데 일단 12월 13일까지 기소를 하면은 그 네, 기소를 재판은 하면 되는 받아야죠. 거죠. 네, 기소를 하면 되는 거죠. 재판은 진행돼야 되고. 그리고 저 성남시와 보건소 아까 그거 얘기가 전문의가 그러니까 성남시에서 대면해서 진찰을 진단 신청을 해야죠. 한 건 맞죠? 네. 하고 진단 의료에 따라 전문의가 진단 필요성을 인정한 것까지도 확인된 거고요. 그거는 이제 이재명 지사가 그렇게 얘기를 지금 이재명 지사 얘기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 얘기에 제가 하나 궁금한 게 그래서 대면 진찰을 위한 입원 조치 시행을 준비하다 중단했다 이렇게 돼 중단니까 있어요. 공무원들하고도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으로 지금 수사 결과 나오는데요. 어쨌든 네. 본인은 중단했다는 겁니다. 그 대면 진찰을 하면은 입원인데 아니죠. 대면 진찰을 했을 때 의사가 이 사람은 필요하다, 입원이 필요하다고 입원이 필요하다, 하면 아니다, 거기서 판단 거기서 나오는 결정이 거 아니에요?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지사의 얘기는 그때 뭐 필요하다는 쪽으로 얘기를 했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명확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그런데 대면 진찰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그러니까 본인은 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사 입장에서. 대면 진찰 결과 입원 조치가 필요하다고 한 건지 안 한 건지. 거기까지 잘 모르겠어요. 입원 조치 시행을 준비하다 중단했다라서 제가 좀 의심드는 부분을 여쭤본 건데 이게 명확하지 않다 지금 노 변호사 얘기도. 그리고 이제 최진희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이재명 지사의 무리수다. 저는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땠습니까? 무죄 나오는 케이스는 이거 내 직권 범위가 아니다. 그래서 직권 남용이 성립될 수 없다. 이런 논리인데 지금 그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권 범위 내다 이렇게 스스로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경찰에 지금 기소 의견으로 보낸 것처럼 했을 경우에는 이 직권 범위 내란 사실 자체가 이재명 지사의 다리를 감을 가능성도 현재는 없지 않습니다. 지금 다들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실제로 지금 문제되고 경찰에서 언론 보도를 보면은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사를 해라, 뭐 이렇게 그 대면 조사를 해라 하고 있는데 해당 공무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필요합니까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압박을 가했다라고 지금 그 어떤 수사가 됐고 결국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을 다른 직업으로 전보시켰다라는 그런 의혹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에 가서 한 번 더 소명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찰 단계에서 수사 의견을 보내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분당 경찰서장과 수사 과정에 대해서 재갈을 물리듯이 형사 고소를 한다? 어떻게 현재 그 도지사가 21세기의 벌건 지금 민주정부 하에 있는 경찰을 형사 고소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경찰이 지사를 고소 못합니까 그러면? 또 하나 어디다 대고 고소냐고?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이 이게 이렇게 되면 김부선 씨 같은 경우에는 어땠냐면은 경기도 분당 경찰서를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고소장을 어디에 냈냐 하면은 분당서에 안 내고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본인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참고인 조사도 난 거부한다. 그러다 보니까 참고인 조사가 안 되니까 경찰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대로 검찰에 넘겼던 것이죠. 그런데 양쪽 다 지금 수사가 불공정하다고 한 가운데서 결국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것은 지금 그 분당 경찰서장 수사과장이 됐는데 언론 보도를 보면 내부적으로 부글부글 끓지만 참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할 것 같아요. 김광덕 전무님. 저는 이재명 지사가 강원 양면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본인이 현재 상황을 굉장히 이번에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을 굉장히 자기의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나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처럼 낙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갖고 저걸 양면 전략 구사하는데 얼마 전에 원의 그 전략은 뭐였냐면 얼마 전에는 내가 경선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는 건 내가 봐도 좀 과했다라고 하면서 상당히 그런 식으로 화해 제스처를 굉장히 보내는 이런 전략을 펴다가 지금은 완전히 이제 강경인데 내가 보기에 굉장히 오버된 강경 전략을 펴고 있어요. 어떤 말까지 하고 있냐면은 경찰과 언론을 비판하면서 적폐가 더 잔악해졌다 이렇게 하면서 특히 이 말까지 표현한 거는 박근혜 이명박 정권 때보다도 더 심각하다. 이런 말까지 한 거로 봐서는 상당히 이 어떻든 정치 전략가 그리고 정치 투쟁가로서의 면을 보이는데 이렇게까지 나가는 거는 굉장히 오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진실은 나도 하나 너도 하나 이래가지고는 근데 안 제가 되고 우리 모두 정할 때는 인정할 수 있는 정치인이 볼 때 이거 오버 아니에요. 진실 하나를 찾아야 된다. 그렇죠. 정치적으로는. 그래서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는데요. 아니 여기서 지금 보세요. 이재명 지사는 여기서 물러서면 본인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차기는커녕 현직도 유지하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지금 사실은 외통수예요. 이게 사실은. 본인이 700만 원을 물어냈다는 거예요. 아까 법조인들은 여러 가지 설명하시지만 하여튼 정치인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차 의원님이 이 지사하고 법적 다툼이 있었고 700만 원을 물어냈다. 아니 정치적으로 판단한 거예요. 그 700만 원 벌써 그냥 잊어버린 지 오래예요. 그거 신경 안 씁니다. 제가 딱 객관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그렇습니다. 전략적으로 늘 잘하십사 하는 그런. 그러니까 오버가 아니면은 그때 잘하는 전략이라는 뜻인가요? 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재명 지사는. 그게 또 필요하다 정치인으로서 그런 말씀이셨고 7시가 살짝 넘어가서 노예 변호사 말씀하시고 이왕에 오랜만인데 유튜브 페이스북 우리 응원 많이 해주시는데 좀 인사 말씀 한번. 그리고 오늘 특별히 인기가 좋은 양 박사도 한 말씀 또 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이런 거 저런 걸 고려해 봤을 때 여기서 기소가 되는 것도 사실은 상당히 정치적 부담이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는 이해가 간다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이재명 지사랑 관계가 없고요. 네. 또 그렇다고 무슨 제가 정치할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냥 제가 이 상황마다 이런 네. 것에 대해서 법리적으로는 이렇고 실제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하는 분들을 이렇게 고소하고 고발하는 것은 사실 썩 좋지는 않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예. 말씀드리는 거니까 양해를 해주십시오. 예. 예. 그리고 또 감사 인사도 좀 한번. 예, 그리고 뭐 항상 열심히도- 지지해 주시고 항상 그 여러 가지 또 안 좋은 일 있으면 나무라도 주시고 예. 제가 많이 배우고 그리고 많이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 박사. 양 박사님. 예. 응원이 감사한 거죠, 그 사람. 뭐 이제 제가 좀 아주 정색을 하고 아름답게 인사를. 예, 태평양의 중심도시 통영에서 올라온 양석입니다. 예. 이렇게 이야기. 아름다운 통영. 카메라는 이쪽으로 바로, 예. 제가 방송 처음 해가지고요. 예, 예. 뭐 어떻게 어느 그 화면을 봐야 되고 어느 카메라를 봐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네. 제가 통영에서 서울을 바라볼 때 서울의 그 내용들을 아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럴 수도 그렇게 있어요.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그래서 있어요. 네, 네. 제가 어떤 뭐 편파적이거나 누구를 옹호하거나 누구를 비난하는 네. 이런 평론이 아니라 예, 예. 그 지난 월화에 이제 방송을 하는데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네. 통영에서 서울을 쳐다보고 있으면 참 기가 차더라고요. 예. 또 어떤 때는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더라고요. 그런 지역, 이런 그 네, 우리 사안에 지역 대해서 주민들. 멀찍이 떨어져서 그 바라보는 시선, 네, 그 네. 시선을 이 방송에서 아낌없이 풀어내는데 예. 양문석 잘라라고 하는 댓글들은 참 가슴이 아픕니다. 양 박사님 카메라는 제대로 못 봤지만 그래도 늘 시청자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해주시고 뭐 다들 마찬가지지 뭐 차 의원도 뭐 인사 말씀 한 말씀 더. 아유, 뭐 저는 항상 뭐 이렇게 네. 예, 제 생각을 말할 수 있게 허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 제 생각에 동의하시고 안 하시고는 시청자 선택인데 네. 그렇습니다.